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골 김기성 매니저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는데요. 세 분 올 한 해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여감 없이 또 많은 소감들이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도 참 많이 추워졌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한 해 정말 이 세 분 열심히 달려와 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을 한번 어떻게 또 정리해보면 좋을지 마련해보는 순서에서 오늘의 그럼 주제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굿바이 2019, 헬로우 2020, 2019년 블록체인 점령한 인싸는 이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달궜던 블록체인 뉴스들 정말 많이 떠오르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뉴스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이슈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좀 틀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큰 변화가 올해는 있었는데, 그 큰 변화에는 이제 기존에는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의 신생 떠오르는 인물들, 뭐 대표들 이렇게 진행됐다면, 올해는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세력, 국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리브라와 이제 시진핑, 그다음에 중국 중국 화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떠오를 거고 불붙는 또 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 한 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라 불릴 정도로 리브라 그리고 중국의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 두 부분을 좀 찝어주신 것 같은데 김기성 매니저님은 그럼 어떤 뉴스들 또 연달아서 생각이 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가 간의 경쟁도 있었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디지털 화폐가 저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진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를 이제는 정말 그냥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일단 리브라를 필두로 해서 리브라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인들이 디지털 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뭐 중국의 CDBC 등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디파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스테이블 코인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던 한 해인 것 같았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됨으로써 도리어 이 시장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시대가 또 개막을 했다라고도 볼 만큼 정말 올 한 해 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 화폐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CBDC 또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올 한 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정윤성 이사님, 좀 중국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뜨거웠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또 기억에 남으세요? 네, 우선 아무래도 시진핑의 어떤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이 좀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비트코인의 그런 급등세를 일으켰던,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데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좀 뛰었던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로는 또 중국 뭐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소들의 어떤 강도 높은 정부의 어떤 그 규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정말로 거물급들의 거래소가 좀 휘청거린다라는 얘기도 좀 듣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또 한 명의 또 어떤 중국 정부의 탄압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또 찬물을 또 끼얹게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인 부분, 특히 중국의 어떤 특성인 정치적인 그런 규제 이 부분이 흥망성쇠를 계속 가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정부를 주도를 했던 어떤 화폐 이런 부분, 디지털 화폐를 이제 주도를 해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리브라의 부분,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와 또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것, 과연 그들의 관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부분을 움직이겠지만,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발전 단계,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제 활용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올해 이제 화두가 던져졌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상당히 흥미가 이제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또 내년도 화두를 또 결정짓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의미 있게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올 한 해를 좀 블록체인 업계를 쭉 돌아보았을 때 프로젝트 입장에서 좀 주된 키워드를 꼽아본다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입장에서 이제 키워드를 꼽아보자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굉장히 빨리 바뀐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D앱들이 강조되면서 뭐 실생활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다가 한 중반 정도에는 이제 게임 쪽으로 해서 NFT 그래서 그 아이템 쪽이나 이런 자산 쪽으로 게임상에서 쓰이는 디지털 자산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가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DID, DeFi 이러면서 굉장히 올 한 해만도 트렌드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왔고 뭐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들도 그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는 트렌드가 올라오고서는 트렌드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미처 확산되지 못하고 다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나오고 그 트렌드가 좀 전반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도에는 트렌드랑 이슈되는 키워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트렌드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거래소 해킹 관련해서 그리고 거래소의 여러 가지 유출 사건 같은 것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성 이사님께서 정리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빗썸을 비롯해서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업비트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초대형의 그런 거래소들보다는 좀 중소형의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도 이제 글로벌 탑 티어의 그런 거래소들은 그래도 해킹에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국내에서 탑1, 탑2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해킹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라고 좀 많이들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 또 어떻게 봤었을 때 개인 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또 커스터디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도 거래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도 몇 번씩 해킹에 대한 그런 위협이 들어오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고 창이 결국은 방패가 모든 부분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빈틈이 있기 때문에 창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 막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거래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 많은 자산을 거래소 내에서 그걸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대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부 통제를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또 반면에요, 벡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한 해 굉장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시들시들해진 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김규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올 한 해 이제 벡트가 올 초죠. 올 초에 엄청나게 이제 핫 이슈를 차지했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것이 지금도 당연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벡트가 열리면서 또는 기관 투자자들 또는 심지어 이제 자산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비트코인 또는 이런 이더리움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올해 4월 이래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안전자산이라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벡트가 일단은 오픈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벡트에서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벡트의 거래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니까 벡트가 이제 선물 거래 시작을 딱 했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잠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해서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을 뿐 기존보다 거래가 늘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벡트의 거래량은 사실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뉴스 거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 거래소, 벡트를 통한 어떤 암호화폐 서비스 또는 선물 거래,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부정적인 뉴스 또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핫 이슈가 됐던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봤는데요. 이제는 그럼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 베스트와 또 워스트 인물을 꼽아본다면 이란 이 주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 인물 꼽아보시겠어요? 저는 베스트랑 워스트를 한 사람으로 오. 해보겠습니다. 저는 둘 다 시진핑 네.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어떤 블록체인 양성화 발언, 또는 활성화 발언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의 파일을 놓고 볼 때라도 중국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이 나쁘다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워스트로 꼽은 이유는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규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게 정부 쪽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나온 뉴스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때는 사실 시진핑이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산당에서 나온 어떠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었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 생각을 해볼 때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도 역시 같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베스트, 워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이자 워스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꼽아주실까요? 저는 오늘 그 베스트나 워스트라기보다는 한번 이슈가 됐던 거는 지금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좀 빼놓을 수 없죠.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올해 최고의 와드는 아무래도 리브라 이 세 가지 키워드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마크 저커버그 등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이사진들의 어떤 향후의 발전 방향,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지만 결국은 거기 안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야심, 그것은 바로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통화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불을 지피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CBDC라든지 이런 정부의 화폐까지 계속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진핑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 나왔는데요. 키워드 인물만 들어보아도 올 한 해 블록체인 업계가 어느 국가를 또 중심으로 움직였는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정말 말 그대로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물 꼽아주실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제 베스트는 저도 동일한 인물인데요. 네. 베스트는 시진핑을 베스트로 꼽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그 적재적소에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중국의 블록체인이라는 프레임을 그런 느낌을 한 번에 적절하게 씌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리브라가 나온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블록체인의 굉장히 선두주자라는 느낌을 확 일으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중국을 위한 타이밍과 중국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저는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정말 베스트 전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워스트로 생각하는 인물은 비탈릭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이제 비탈릭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인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나온 자리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좀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스트까지 가 있다가 많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스트 인물로 저는 비탈릭을 꼽습니다. 네, 시진핑 그리고 비탈릭이 베스트와 워스트 인물로 또 꼽아 주셨네요. 그럼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베스트와 워스트 서비스는 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얘기 또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파이 이야기. 김기성 매니저님, 디파이 이야기 정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디파이는 확실히 저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전 세계 경제의 어느 큰 부분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파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대상 지역이 기존의 어떠한 뭐 전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지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같은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 디파이라는 이름 하에 현재 굉장히 또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핫 이슈다 보니까 네.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디파이 같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나오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 예치를 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예치가 돼 있는가? 엄밀히 말해서 은행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거래소의 뭐 콜드월렛인가?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번 쫙 판을 흔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디파이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당장 내년에도 엄청나게 핫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떠한 시장에 큰 좋은 영향과 더불어 또 많은 피해자까지도 생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서비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 정윤성 이사님 혹시 있을까요? 뭐 우선 블록체인 쪽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게임 쪽, 게임 쪽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거래소 내에서 이제 게임을 붙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래소 내에서 어떤 토큰, 코인들의 변동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래소에서 가입한 이용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부분 이제 매매 차익, 어떤 단기든 장기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사실 시장이 많이 죽기 때문에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찾다 보는데 거래소 어느 순간 게임이 붙어 있네라고 좀 보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어떤 뭐 배팅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약간 사행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한 또 게임 쪽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분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박승우 대표님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암호화폐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근데 프로젝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퇴양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체 점유율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적으로는 프로젝트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서비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국가도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도 들어오면서 기존의 프로젝트 하던 팀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좀 할지 내년에는 각 프로젝트 대표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퇴양난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저는 일단 올해 마무리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나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 내내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그 하락이 멈춰서고 일단은 한번 돌아선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상승을 했었고 다시 한 6개월 동안 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높은 가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일단 반전이 시작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장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다사다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도에 또 어떤 사건 사고로 또 희비가 엇갈릴지에 대한 부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